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지금 부산항에 저도 실제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주 특이한 미군 군함이 들어왔습니다. 미군 전용의 8부두에 굉장히 특이한 군함이 들어왔는데, 이 군함은 특수부대가 발진하는 거점으로 활용되는 바로 해상기지입니다. 왜 왔는지 어떤 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북한의 신의주에서 단둥까지 열차가 출발했는데, 그 열차가 아주 작은 열차인데 뭔가 평소와는 다른 그런 내용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단둥으로 갔는지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국가정보원이 북중 무역 재개 시그널이라고 봤던 국경지역의 움직임은 단 3명의 비공식 특사단을 중국에 파견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이 단둥에서 중국 당국과 비밀 접촉을 가지고 사치품 긴급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북한이 11월 8일 열차 2량으로 구성된 특별 열차를 신의주에서 단둥으로 넘어가게 했으며, 여기에는 북한 정부 비공식 대표단 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RFA가 11월 12일 보도했습니다. RFA는 랴오닝성 단둥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열차에 탑승한 대표단은 평양에서 파견된 자들로 단둥에 도착하자마자 선양의 총영사관에서 나온 북한 외교관들과 중국 관리들과 비밀 접촉을 가졌으며, 이 접촉에서 중국에게 사치품과 건설 자재를 급히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신의주에서 넘어간 2량의 열차 중에 앞 차량은 기관차였고 뒷 차량은 객차였는데, 이 객차에 탑승한 인원은 평양 중앙당에서 파견된 관료들로 중국 측의 의약품과 콩기름, 조미료와 고급 식재료, 고급 원단 같은 사치품과 더불어 건설용 철근, 각종 인테리어 자재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둥 소식통들은 국경 봉쇄 이후 자력 갱생을 강조하며 버티던 북조선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 시기에 긴급하게 물자 지원을 요청했겠느냐 라면서도, 단둥은 물론 동북 삼성 전역에서 코로나가 퍼지고 있어서 철도 무역이 언제 재개될지는 기약할 수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방역 통제를 깨면서까지 중국에 사람을 보낸 것은 극심한 물자 부족이 계속되며 평양 지도층 주민들도 동요하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주민들은 쌀 한 톨이 없어 길바닥에서 죽어가는데, 고급 식료품과 조미료, 원단과 인테리어 자재 같은 것을 우선해서 들여오려는 북한 지도부의 작태, 과연 일반 주민들이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자, 단둥하고 신의주하고 사이에 조중우이교, 중조우이교 이렇게 단선철도 하나 놓여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철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트럭도 옆에 또 그 도로가 있어서 트럭도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트럭은 완전히 그냥 스탑했고 철도도 스탑을 했죠. 그런데 우리 국정원에서 철도 운행 다시 재개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재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정말 달랑 2량의 철도 기차가 단둥으로 가는데, 앞차는 그냥 기관차입니다. 뒷차에 객차인데, 이런 어마어마하게 큰 객차에 정말 놀랍게도 3명이 타고 있었다. 승객은 단 3명. 그래서 특별하게 전기 편이 아닌 특별편으로 해서 3명이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열차를 타는데, 정말 이런 거 보면 이게 무슨 이게 나라도 아니고 집단도 아니고 이렇습니까? 3명 가면 그냥 차 타고 가든지 하면 되지. 이렇게 기차를 동원해서 3명이 넘어갔는데, 그 넘어가는 그 지역에 선양에서 온 총영사관 북한 직원들이 영접을 하고, 그리고 모초로 가서 중국 당국자들과 회담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회담 내용은 조미료 좀 달라, 고급 식자재 좀 달라, 이 평양에 있는 최고 수뇌부들, 권력자들, 이 사람들 밥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조미료, 식재료, 향신료 이런 거 없으면 밥맛 없다고 느끼는 자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거 좀 달라. 그리고 캐비어 이런 거 여전히 잘 먹어야 되니까 캐비어도 좀 주고, 이런 고급 식재료, 또 바닷가재도 좀 가져오고, 이런 거 지금 논의를 하는지, 아무튼 이런 짓거리를 하고, 그리고 인테리어 자재를 달라. 이게 지금 평양에 아주 많은 고급 집을 짓고 있죠. 여기에 그 평양에 있는 그 오만호 건설하는 그 집, 그리고 특히나 보통강 바로 옆에 있는 김일성의 집을 밀어버리고 거기다 짓고 있는 테라스형 집,
이건 뭐 정말 어마어마한 자들이 들어가겠죠. 여기에 얼마나 대단한 인테리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인테리어 자재가 없으니까 고급 인테리어 자재 좀 달라. 이거 지금 협의하러 갔다.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이 국경을 봉쇄하니까 북한은 더 지금 뭐 국경 무역까지 더 안 되고 하니까 더 어렵죠. 식량은 아주 미달되게 생산되었고, 그리고 그나마 미달되게 생산되었던 것까지 봄에 풀었던 군량미 채워넣느라고 2달치 배급밖에 못 받았고 10달은 어떻게 살라는 거냐? 이런 상황에서 정말 특별 협상단이 중국에 가서 인테리어 자재 좀 달라. 식료품 중에서도 고급 식료품 달라. 이런 협상을 하고 왔다라는 소식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해지면 그 주민들은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북한과 또 소통할 수 있는 사람분들이 또 보고 그렇게 해서 북한에 또 그 정보가 다시 역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외부 정보 유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 정보 유입만 되면 이런 소식들이 계속 북한 주민들이 이제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봉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을 마련한 거죠. 북한 정권을 보위하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 정부의 존립이 대한민국 국민을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번영을 이루어지기 위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인지 북한의 최고 수뇌부를 결사옹위하기 위한 정부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사실은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죠? 두 번째입니다. 미 해군이 단 3척뿐인 원정 이동기지 ESB가 사상 처음으로 한반도에 전개됐습니다. 유사시 대규모 상륙작전과 평시 특수작전 전진기지로 투입되는 이 자산 부산에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월 일본에 전개되어 혼슈 이와쿠니 미 해병 항공기지와 오키나와를 오가며 모종의 훈련에 집중했던 미 해군의 원정 이동기지 미구엘 키스함이 현재 부산항 제8부도 미군 시설에 입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구엘 키스함의 AIS 정보에 따르면 현재 미구엘 키스함은 11일 부산항에 입항해 정박 중인 상태인데요. ESB가 한국에 전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오신트 소식통들도 그 배경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취역한 미구엘 키스함은 루이스 B 퓰러급 ESB의 최신함으로 미 본토 샌디에고 해군기지를 모항으로 삼고 있지만 지난 10월 일본에 전개되어 관심을 받았는데요. 239m 길이에 만재 배수량이 9만 톤에 달하고 4대의 대형 헬기를 동시에 이착함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 다양한 상륙정을 운용할 수 있어서 특수부대의 전진 작전 기지로 운영되는 지원함입니다. 미 해군은 ESB를 유사시 대규모 상륙 작전을 수행할 때 행정 상륙을 위한 항만 시설이 마땅치 않을 경우에 사전 배치 전단과 함께 물자를 해안에 양육시키는 커넥터 역할로 사용하고 평시에는 특수부대의 이동식 해상 발진 기지로 활용하는데요. 지난 10월에 오키나와 배치 이후 동중국해와 대만 일대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이 ESB는 대만 인근이 아닌 한반도에 전개된 겁니다. 미구엘 키스함은 나흘째 부산항에 정박하며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별도의 연합상륙훈련이나 항공훈련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통상적인 수송선이 아닌 특수목적 원정 이동기지가 부산에 배치된 이후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배입니다. 여러분 이배 이런 거 처음 보셨죠? 그래서 이게 원정 이동 작전 기지인데 평시에는 특수부대의 특수작전을 지원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고 전시에는 이제 상륙작전을 하는 그런 배인데 지금 평시지 않습니까? 전쟁이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은 특수부대의 침투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특수부대의 침투작전을 왜 지원해야 되냐? 이런 배가 왜 해야 되냐? 자, 일단 항공모함이 움직이는 것은 적의 또 적성국의 아주 신경을 자극할 수 있고 그게 어디 가냐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큰 논란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배는 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한의 심포에 북한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 것을 타격하러 간다라는 임무가 생긴다면 포항에서 발진해서 헬기가 저공 침투를 해야 되는데 헬기가 그 심포까지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주문진이나 강릉이나 이런 우리 강릉에 있는 공군기지나 이런 데서 이제 출격할 수 있는데 그게 출격하면은
바다로 쑥 나와가지고 기역자로 꺾어서 나와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왜? 이 휴전선 지역을 그대로 관통하면 안 되니까 거기도 북한 이 감청 또는 이 탐지 레이더 다 있으니까 완전히 바다로 나와서 꺾고 올라가야 돼요. 항속거리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배가 공해상을 쑥 올라가서 띄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배가 평소에는 특수부대의 침투 자산으로 활용되는데 이 대형 갑판에 4대의 대형 헬기, 킹스테일런 같은 초대형 헬기를 이착함시킬 수가 있고 당연히 오스프리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밑에서 여기 지금 뻥 뚫려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낮췄다가 올렸다가 할 수 있습니다. 낮추면 어떻게 되죠? 바로 그냥 바다하고 여기가 똑같이 되는 것이죠. 그냥 여기서 여기 지금 배가 있다 하더라도 낮춰서 그냥 바다로 쑥 들어가서 진수를 해서 바로 배가 출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는 스텔스 특수부대원들이 작전하는 스텔스 보트들이 여기에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텔스 보트를 타고 적진에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갑판에서 킹스테일런 같은 그런 대형 헬기를 타고 적진으로 저공 침투 비행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 그러면은 올해 만들었는데 최초 작전을 일본에 배치를 했고 그러면은 지금 뭐 그동안 훈련하고 지금 부산에 와서 좀 쉬고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배의 그전 항적을 보니까 11월 9일까지 그냥 일본 이와쿠니에 그대로 정박하고 있었어요. 이와쿠니가 히로시마 바로 옆에 간몬해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11월 9일 날 나와가지고 이와쿠니에서 간몬해협을 빠져나와서 일본 규슈 지방의 서쪽에 있는 사세보, 바로 그 해병 상륙 전력들이 대규모 집결하는 사세보죠. 그 사세보에 가서 잠시 기항했다가 그리고는 지금 부산에 와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사세보에 미 해병대의 전력들이 많이 있으니까 뭔가 미 해병대 관련한 전력과 함께 다시 부산에 와서 뭔가 모종의 작전을 하려는 것은 아닐까라는 기대를 해보는데 그런 군사작전 사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아무튼 이런 미묘한 시기에 미국의 특수작전 원정 발진 기지가 되는 이 미구엘 키스함이 부산항에 들어왔다라는 것에 묘한 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관련한 소식 들어오면 또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